안녕하세요, 리뷰대시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오늘 다룰 주제는 이제 전기 기능사 시험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취직을 목적으로 전기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고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취직 목적의 취업반이에요. 그래가지고 전기 기능사 자체를 이제 커트라인이 없어요. 전기 기능사 누구나 시험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초 단계죠. 그래서 이거 공부를 시작했고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85점까지 나왔는데, 뭐 이게 85점이 고득점이다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공부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좀 뿌듯해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전기 기능사 시험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된 내용들, 그런 거를 간단하게 얘기 드리고, 전기 기능사 시험 필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싶어서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우선 전기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응시 방법이 예전에 시험 종이에 보는 응시랑 좀 많이 틀려요. 지금은 대부분의 국내 자격증 시험들이 이 큐넷이라는 홈페이지에서 다 접수를 받는데, 여기서 온라인 접수를 다 해요. 그래서 홈페이지, PC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하셔도 되고, 이제 스마트폰에다 어플을 까셔가지고 어플로 하셔도 돼요. 근데 스마트폰 어플이 좀 더 오류가 없어요. PC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오류가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좀 언제 한번 이제 어떻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지 그거를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그게 미리 안 해놓으시면 당장의 전기 기능사 시험 접수를 하실 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접수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많은 자리를 오픈을 해주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제 자리를 계속 이어가지고 조금 오픈을 해줘요. 왜냐하면 이건 PC로 보는 시험이다 보니까 공간이 협소하고 볼 수 있는 장소 자체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양의 시험 장소와 시간을 오픈해 놓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자격 조건 자체가 없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게 이 기능사 시험이고, 그걸 전기 기능사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종류의 기능사를 같은 시험 기간 동안에 시험을 접수를 하고, 그 시험들이 대부분 거의 다 CBT로 하고 있어가지고 더 그 몰림 현상이 더 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기 기능사 나는 보러 갔는데 옆에는 뭐 무슨 미용 기능사 뭐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 종류의 기능사를 같은 시험장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접수 기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접수를 넣는 것도 솔직히 조금 힘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시험 방법은 이 PC로 보는 CBT 시험이라고 아까 얘기 드렸는데, 60문제를 60분 동안에 보고서 컴퓨터로 바로 점수 채점이 되고요. 이 점수 채점 결과는 바로 제가 그러니까 시험을 본 바로 그 즉시 제출을 누르면서 바로 채점이 되는데, 그 점수가 웬만하면은 바뀌지 않고 합격 통보가 돼요. 아니, 불합격 통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좋더라고요. 예전처럼 막 오래 기다려야 되고 이런 거 아니고, 마킹을 잘못해가지고 시험 문제가 밀리는 경우가 좀 별로 없어요. CBT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따가 사이트를 알려드릴게요. 거기서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체험 정도가 가능해요. 아, 요런 게 CBT 시험의 이런 거구나.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이게 CBT 시험이구나. 요 정도 볼 수 있게. 자, CBT 시험에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시험 점수를 바로 할 수 있고, 그 마킹하는 거에 대한 실수, 그게 없어요. 왜냐면은 나는 그 문제에 있는 번호를 딱 클릭을 하면 그러니까 뭐 1, 2, 3, 4, 4지선 난데 그 중에 3번을 딱 눌렀다? 그럼 답안지에 3번이 딱 체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막 마킹 잘못하고 번호가 밀린다? 뭐 이런 문제는 없고, 그게 좀 좋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컴퓨터 화면으로 보는 거다 보니까 좀 연세가 있거나 아니면 종이로 푸는 거에 익숙하기만 하신 분들은 좀 이질감도 많고, 그 부분 때문에 점수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CBT 화면 같은 것도 제가 이따 알려드릴 무료 사이트 페이지에서 한 번씩은 익히시고 한두 번 정도 해보신 다음에 시험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응시자별로 이 CBT 시험은 다 다른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게 종이로 된 시험지는 보통 AB 유형으로 해서 두 가지 유형을 지그재그 방식으로 옆 사람이랑만 겹치지 않게 뭐 이렇게 나눠준다든지 이랬는데, 이거는 보고 있는 시험, 같은 공간,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보고 있는 사람들끼리도 시험 문제가 다 틀려요. 시험지 자체가 아니다 보니까 인쇄를 하는 게 아니라서 시험 문제가 있으면 랜덤을 다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기출문제 자체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시중에서 팔고 있는 기출문제 자체가 다 틀려요. 자, 문제집 자체가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서점에 가셔가지고 처음에 이제 공부할 때는 이제 문제집을 사야 되겠다 이러고 가시는데, 이제 좀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집을 보다 보면은 같은 해에 같은 회차인데도 문제집마다 기출 문제가 다 틀리게 수록이 돼 있어요. 그거는 난이도도 또 틀리다는 얘기예요. 어떤 문제집은 뭐 2019년도 1회다. 근데 2019년도 1회 전기 기능사인데 되게 어려워요. 누가 풀어도 엄청 어렵다는 난이도예요. 그냥 딱 마주쳤을 때. 근데 또 어떤 문제집은 딱 풀었는데 술술 풀릴 정도로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문제가 아니라 다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 이유 자체가 이 보건 기출 문제예요. 그러니까 2016년도까지는 종이로 시험을 봤는데 2017년도부터 이 CBT 방식을 채용을 했기 때문에 2017년도부터는 딱 정해진 60문제 기출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본 사람들이 이제 시험 딱 끝나자마자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뭐 학원 같은 데서 이렇게 설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온 것 같으냐 하면은 요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문제가 나왔네요. 하는 거를 가지고 복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도 딱 그런 숫자로 딱 해서 시험을 본 게 아니라 기존의 문제집에서 있던 문제와 최대한 비슷한 거를 갖다 끄집어가지고 짜집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집을 만드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그 난이도를 다르게 만든 게 지금 시중에 있는 문제집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몇 분씩 계시다면 그분들하고 이 각각 다른 문제집을 사셔가지고 마지막에 내가 내 책에 있는 거 다 풀었다 그러면 바꿔서 보시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 다양하게 로테이션 할 수 있게, 그런 부분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집을 한 개만 푸시면 좋은데 한 개 푸셔서 감질만 나시면 다른 분들하고 다른 문제집을 서로 이렇게 돌려서 볼 수 있는 거, 그런 방법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전기이론, 전기기기, 전기설비 이렇게 세 과목을 20문제씩 딱 배정이 돼서 총 60문제인데 꽈락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 과목을 몇 점 이하로 맞으면 뭐 탈락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전체 총점 60점이면 패스가 되고, 이 페이지 자체가 시험 자체가 뭐 이론하고 기기하고 설비를 이게 딱 구분져서 20문제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20문제씩을 섞어요. 그러니까 1번은 이론 문제, 2번은 설비 문제, 뭐 이런 식으로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종류로 집중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1번부터 60번까지 중에서 그냥 뭐 생각 없이 그냥 딱딱딱딱 풀 수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딱 보면 답이 딱 보이는 거, 그런 문제부터 쭉 푸신 다음에 이제 계산하고 좀 생각해야 되는 문제를 2차적으로 풀고, 그래도 안 풀리는 거 좀 빼놨다가 또 풀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해도 CBT 시험은 마킹을 따로 이렇게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답에 클릭만 해놓으면 자동으로 답안지에 클릭되고 있기 때문에 밀리지가 않아요. 뭐 답 밀릴 생각 그런 거 안 하셔도 되고, 좀 그런 부분에서는 장점이 있어요. 그 이론 같은 경우에는 좀 계산 문제라서 많은 분들이 그냥 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버리지 마시고 진짜 꼭 나오는 문제들을 몇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그냥 풀 줄만 알면 한번 익히면 무조건 더 어렵게 나오지도 잘 않아요. 어지간해 가지고는 그 문제의 유형은 딱 그 정도 수준으로 항상 나오고, 재수 없는 경우에 이게 더 어렵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꼭 아시면 꼭 좋은 문제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제가 천천히 영상으로 준비를 해드릴 거고, 제가 뭐 전문 강사는 아니지만 그냥 설명 쉽게 그냥 문제 풀 수 있는 수준 요 정도로는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개념 자체가 공식 중심의 이제 말풀이 문제들도 좀 많은데, 공식을 모르셔도 거의 이 말풀이 문제 있잖아요. 공식은 뭐 이래서 뭐 v 제곱 뭐 얘기를 하고 이런 거 있으면 거의 답이 꼭 그거예요. 문제는 바뀌는데 답은 그거예요. 약간 기능사가 그 정도 수준이어서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은 최대한 그냥 이해를 잘하고, 공식이 꼭 나오는 공식은 외우고 가서 이걸 풀 수만 있게 하면 반은 이상은 웬만하면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왜 좋으냐? 기기나 설비가 문제가 난이도가 갑자기 확 어렵게 나오는 회차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론을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60점을 쉽게 넘길 수 있어요. 기기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 전동기, 발전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한 원리와 이런 때 이런가 저럴 땐 저런가 이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뭐 이런 거는 뭐 어떻다 뭐 이런 걸 다 말로 설명을 하는 그런 문제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공식 문제가 나와요. 근데 기기의 공식 문제는 거의 꼭 나오는 게 또 여기 몇 개가 있는데 그거는 거의 완전히 그냥 한번 풀기 시작하면 먹고 들어가는 문제예요. 그게 그런 정도의 공식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도 무조건 버리시면 안 돼요. 그거 해야 돼요. 그거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 가지고 설비가 또 어렵게 나올 때 그게 먹고 들어가줘요. 자, 그러니까 기기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정말 딱 잡아가지고 이게 뭔지만 잘 알고 있어도 몰랐을 때 생각을 해봐서 좀 더 어렵게 나온 문제도 풀 수 있게 해주는 게 좀 기기 문제의 유형이고, 그래서 오히려 설비 쪽보다 고득점이 가능해요. 기기 쪽에서. 그 기기는 어려운 것 같지만 고득점이 가능한 유형,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설비 같은 경우에는 문제 자체가 처음 접하기는 쉬워요. 근데 문제가 쉬운 것 같기 때문에 이 출제하는 쪽에서도 좀 어려운 상위 단계의 문제, 그러니까 산업기사나 기사 쪽에 있는 설비 문제를 끌어와서 진짜 처음 보는 문제를 갖다가 툭 던져줘요. 그러면 차라리 기기나 이론 같은 경우에는 좀 공부를 좀 더 많이 해놓은 경우에는 유출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든 뭐 생각을 대부분 하는데, 설비는 말 자체가 처음 듣는 문제고 처음 듣는 말을 그냥 확 넣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그건 틀려야 돼요. 잘 찍든지 틀리든 진짜 뭐 아니면 도거든요. 그래서 설비가 오히려 고득점이 좀 어려운 게 오히려 설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점은 못 맞아요. 근데 뭐 18개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19개, 20개는 잘 찍어야 돼요. 18개에서 20개 넘어가기에 설비 쪽은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 전기기능사 자체가 60점 커트라인에서 합격인데, 이 전기기능사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쉬운 단계의 계산 문제들은 무조건 먹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버리지 마시고. 그래서 공학계산기만 있고 계산 방식, 그 계산 이 딱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에 어떤 공식을 적용하는지까지만 알면 나머지는 공학계산기가 다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산을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압박감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학교 다닐 때 이과지만 수학 되게 못했거든요. 전기계산기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었어요. 그런 건 또 이제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제가 다음 1회차, 내년도 전기기능사 1회차 전까지는 영상을 많이 올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문제는 정말 쉬운 거는 먹고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 않아도 진짜 그냥 말장난하는 문제부터 해서 문제를 정말 많이 보면은 무조건 60문제 중에서 60점이 될 수 있는 36문제 이상 커트라인을 맞아요. 그냥 진짜 그냥 말장난부터 해가지고 계속 문제를 많이 보신 케이스들은 36문제를 못 맞출 수가 없어요. 그게 이게 기능사 수준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능사거든요. 그러니까 막 문제를 많이 꼬우지도 않고 적당선에서 꼬운 거를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 은행이다 보니까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들을 계속 반복하는 경향이 있고, 이게 랜덤식으로 섞였을 뿐이기 때문에 이 CBT 방식이 아무리 강렬한 랜덤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문제들을 최대한 끌어서 60점 이상의, 그 36문제 뭐야, 한 70점 커트라인 정도까지는 거의 랜덤을 돌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연도 4년에서 5회 정도를 다 어느 정도 습득하시고 풀으셨다면 기본적으로 75점, 80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CBT를 체험할 수 있는 두 가지 사이트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큐넷에서 제공을 하는 큐넷 사이트에서 나와 있는 페이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기 기능사 문제를 대상으로 이렇게 페이지가 구성된 게 아니라 그냥 이 CBT 페이지를 체험해라, 요런 방식인 거를 미리 알고 와라 라고 해서 만든 거고, 요 위에 있는 요 www.comcbt.com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2016년도까지의 문제를
이제 CBT 방식으로 풀어볼 수 있게 구성이 돼 있어요. CBT에 최대한 가까운 방식으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으니까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자, 우선은 큐넷 사이트부터 들어가 볼게요. 이 페이지는 저희 링크를 아래 설명 쪽에다 해놓기도 할 거지만 그 큐넷 사이트 메인 페이지의 좀 아래쪽에 보시면 이 CBT 방식 체험하기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시면 되고, 이렇게 여기 쭉 체험하기 들어가서 요걸 한 단계씩 넘어가면 요 방식을 설명하는 요 페이지를 계속 보시면 돼요. 요거는 별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자세하게는 얘기 안 드리고, 조금 이게 체험 단계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냥 클릭만 해보게 서비스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요게 부담 없이 생각하셔도 되는 게, 어차피 시험 보기 직전에 그 설명 단계가 있어요. 그 설명을 해주면서 그 화면에 나오는 요거랑 거의 같은 페이지가 시험장에 있는 컴퓨터에서 딱 뜨면서 이걸 해보라고 해요. 이게 CBT 이렇게 클릭하라고 안내가 있으니까 그걸 다 맞춰야지 시험을 시작한다고 안내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크게 우선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요 위에 있는 comcbt.com 사이트는 저는 정말 많이 이용한 사이트인데, 우선적으로 요 아래 보시면 대한민국에서 보는 필기 기출 문제들이 다 올라와요. 근데 이 CBT로 보기 시작한 해부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CBT 이전, 그러니까 종이로 시험 보는 종이 시험 문제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CBT는 왜 없냐면 기출 보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저작권이 그 기출 보건 문제를 만든 사람한테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든 지금이든 종이로 된 CBT 문제가 아닌 종이로 된 문제 시험 본 거는 여기 다 올라와요. 그 공인중개사까지도 올라오고 공무원부터 해서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웬만한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문제 다 뽑아서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전자 문제집 CBT라고 써있죠. 요거 모바일 페이지도 있고, 이건 PC 페이지잖아요. 모바일 페이지도 따로 있고, 근데 저는 그냥 모바일에서 PC 페이지로 썼기 때문에 그게 더 좀 저는 보기 편해가지고 그렇게 봤는데, 모바일 페이지는 M점이 붙고, 그냥 일반 PC 페이지는 요 모바일에서도 이 M점을 빼고서 주소를 입력을 해서 접속을 하면 그냥 일반 PC 페이지로 나와요. 문제 풀기를 상단에 있는 문제 풀기 누르시면 이렇게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 한 문제씩 풀기를 하셔도 되고 이 문제와 답이라는 거를 푸셔도 되는데, 한 문제씩 풀기는 그냥 한 문제씩 다 60문제를 푸신 다음에 점수를 채점을 해주고 오답 처리도 해줘요. 오답도 다 보실 수 있게 따로 분류를 해주고, 문제와 답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면서 해설 밑에 달린 걸 하나씩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와 답을 이용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한 문제씩 이렇게 풀어나가면서 답을 바로바로 체크를 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좀 익숙해지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해설이 없는 바로바로 문제를 풀어서 진짜 60문제 풀어가지고 채점하는 방식, 그런 방식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OMR 방식이라는 게 CBT 페이지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이 사이트에서 만들어 놓은 페이지인데, 이 OMR 방식 문제 풀기를 눌러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선택하게 돼 있죠. 기능사 선택을 하고, 자, 과목, 여기서 또 이제 전기 기능사 선택을 하고, 선택을 누르면 선택 연도가 나오고 모의고사 나오는데, 이 선택 연도는 요 아래 보시면 2016년도 7월 10일까지 해서 이 과거 거, 2002년도 거까지부터가 쭉 2016년도까지 다 있는 건데, 옛날 걸 푸실 필요가 없어요. 많이 풀어봤자 여기서는 2016년도부터 해서 14년, 13년도 정도까지만 푸시면 됩니다. 12년도, 11년도 이하는 솔직히 좀 지금 안 나오는 문제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 10년도 이하는 무조건 풀 필요가 없어요. 지금이랑 완전 동떨어진 문제들이 좀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조금 그냥 너무 풀 게 없어서 그냥 한번 풀어볼래 하고 푸실 수 있어요. 그런데 웬만하면 그냥 많은 회차를 푸실 거 아니면 16년도까지 있으니까 한 13년도부터 16년도 요 사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로 푸시는 거는 저걸 다 풀어보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해에 몇 월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회차부터 해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부터 이렇게 선택을 딱 하시고 요 때부터 요 때까지 해가지고 문제 풀기를 누르시면 문제를 랜덤으로 섞어줘요. 근데 요거의 단점은 똑같은 문제가 중복돼가지고 같은 회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단점인데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어쨌든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문제 풀기를 딱 누르시면은 이렇게 페이지가 딱 나오는데, 요게 최대한 비슷해요. 요거 화면 해상도를
이거 컨트롤, PC 같은 경우에 컨트롤 누르시고 키보드에 컨트롤 누르신 다음에 휠을 움직이셔가지고 요렇게 크기 조정을 이렇게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셔가지고 하고, 모바일 같은 경우는 이제 가로보기, 모바일에서 이 화면을 보실 때는 가로보기로 바꿔가지고 문제 푸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서 이제 클릭을 하면 여기 답안지에 이렇게 점이 찍히죠. 요 방식이 실제 CBT 시험 방식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찍히는 게 이렇게 딱 찍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선 채점하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 실제 CBT 같은 경우에는 요쪽에다가 안푼 문제 뭐 클릭해서 안푼 문제만 풀 수 있게 여기 클릭하는 나온 문항수 요 부분 있죠. 여기에 그렇게 나오고, 여기에 이제 답안 제출 뭐 이런 식으로 버튼이 또 있어요. 답안 제출을 하면 그냥 바로 채점이 되고 다시 돌아와서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답안 제출 누르시기 전에 내가 다 풀었는지, 안 푼 문제는 이제 뭐 찍기라도 해서 답안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이제 시험 볼 때 거기 처음에 이제 안내사항도 나오니까 그 부분 잘 확인을 하신 다음에 시험 시작하시고요.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문제를 쭉 푸는데 이렇게 계속 풀었잖아요. 풀다가 보면 나온 문항수가 한 2개가 남았어요. 그러면 채점하기를 눌렀을 때 확인을 누르면 그냥 채점을 넘어가 버려요. 안 푼 문제가 있어도. 근데 안 푼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취소를 누르시면 그 문제로 이동을 해서 그 문제부터 다시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문제 안 푼 것까지 마저 다 풀고 채점을 누르시면 돼요. 채점하기 누르면 이렇게 채점 페이지 넘어가서 몇 개 맞췄고 다 해서 점수까지 하고 합격, 불합격까지 딱 나와줘요. 그러니까 내가 점수 계산할 필요도 없고 이 부분이 참 편리해요. 그리고 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보시면 우선 틀린 문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오답이랑 정답 보기 가능하고, 여기 밑에 이 해설은 이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직접 작성을 계속 달아주신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쩔 때 보면 문제집에 있는 해설보다 이게 더 이해가 잘 될 때가 많아요. 문제집보다 더 간단하게 이해되는 경우도 많고, 자기들이 직접 정리한 그 간단한 정리, 특히 설비 분야는 간단한 정리를 거기다 딱 적어주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을 잘 외우시면 오히려 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잘 활용하시고, 이렇게 내리시다 보면은 요 우선적으로는 틀린 문제 쭉 나오고, 이제 좀 틀린 문제 먼저 오답을 보고, 맞은 문제도 아래쪽에 나오기 때문에 맞은 문제, 틀린 문제 다 오답 처리 볼 수 있고 해설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CBT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뭐 이 정도면은 전기 기능사 필기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는 얘기 드린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제 조금 뭐 CBT 접수하는 방법, 접수할 때 유의사항, 그리고 이제 제가 가끔 가다가 정리하는 대로 이제 문제 정리한 거 올려드리고 이런 거 한 번씩 해드릴게요. 근데 이제 문제 저작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문제를 다 이렇게 화면에 넣고 하진 않고, 이런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그런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풀 수 있다는 거 기억만 해주셔도 그 문제 풀 수 있게, 그렇게 문제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저는 전문 강사도 아니고 이 전기 쪽 공부를 오래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전기 기능사 수준에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